지난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을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8월 이후 이 상승장을 주도한 종목은 바로 코스피 시장이었기 때문에 라이언 투자자분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면서 모처럼 만에 웃음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줘야 할 해결책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투자자분들도 좀 모처럼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경제TV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스스로의 낮게 이렇게 한 개미 이런 것이 한국의 증권 시장 발전에 돈 되지 않는다 해서 올해 들어서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들을 라이언 투자로 바꿔서 스스로가 좀 개인 투자가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이런 쪽을 해야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발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라이언 투자자를 명했는데 아직도 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언 투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전제 조건을 해서 사실상 최근에 보면 이 라이언 투자자들이 좀 모처럼 활기를 이렇게 띠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처럼 증권시장의 객장에 이렇게 라이언 투자자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는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 중심으로 해서 객장이 오기 때문에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사실 영업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네. 이 라이언 투자자들이 과거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라이언 투자자들 중에서 보면 그래도 코스닥이 올라가더라도 사실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진정으로 재산이 그렇게 증대되지 않고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불평을 이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제목에서 이 PD가 라이언 투자가 진정으로 웃으려면 보완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 증시는 작년 8월부터 올라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는 작년 8월부터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라이언 투자자는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작년 8월부터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고 작년 8월부터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은 이걸 느끼지 못했느냐 하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지적했습니다는 라이언 투자와 동떨어지게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을 볼 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예. 높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가 이제 1,000만 원 갖고 투자하면 삼성전자 4주뿐이 못 사거든요. 네. 지금은 4주도 못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년 8월 이후부터 코스피가 증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사실상 라이언 투자가 결부돼서 이렇게 결별돼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세가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세가 확대된 외국인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중심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외국인들만 돈 벌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만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는 현 정부에서 사실 코스닥 중심으로 띄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이게 주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코스피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는 시장 경제에 작동하는 데 비해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이렇게 출범할 때 국내 증시 특히 라이언 투자를 살리자 할 때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더 중시하십시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정책 요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보면 크게 이런 업종들이 결정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니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된, 그리고 한국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이렇게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생태계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한동안 좀 올라가서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10월 이후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연기금들이 지금 4%의 코스닥 매입률이 한 10% 올릴 겁니다 하는 그런 방송을 남보다 이렇게 빨리 전해드렸는데요. 오히려 공교롭게도 그런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라이언 투자는 모처럼 웃지만 실제 돈을 번 데 있어서는 아직도 이렇게 불만이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이라도 좀 코스닥 지수가 올라서 굉장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이언 투자자분들의 증시 외면 현상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심했죠. 네. 사실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안 가고 코스닥 안 가면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평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작년 8월 이후서부터 코스피를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라이언 투자는 이렇게 상당히 박탈감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그 위험한 사항, 라이언 투자 증권사의 위험한 사항은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직전까지 이번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 증권사가 내 돈을 가져가더라도 정작 주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라이언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수익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식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보가 독점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라이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큼 사실 그 금융 지식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업무를 이것저것 취급하는 이 증권사의 직원들이 훌륭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앵커가 브라질 부채를 투자한다면 이 앵커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브라질과 관련된 얘기를 전부 소상하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를 통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에 이렇게 그 근무하시는 임직원들께서는 훌륭하시지만 사실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되거든요.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 브라질 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 앵커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식도 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자금도 줄 것이 없다. 이런 네. 쪽에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네. 수익성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요.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인력 감축 얘기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나왔죠. 네. 뭐 실제로 뭐 증권사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 이렇게 숫자를 금투협에서 조사한 거 보면 작년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의 그 노마드 현상,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금융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증권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노마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사의 쉐어링크 문제, 위축 문제가 이게 봉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사실 그 증권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못 번다 하다 보니까 차라리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권 해서 내 벽장 속에 가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일부 지역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세 차례, 그 다음에 10월 달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문제가 가계부채 1,400쪽이 약 7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것도 부동산 대책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4번 나올 정도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갔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이 뭐냐? 이번에 코스닥이 올라가기 전까지 한국의 증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국내 증시에 도대체 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국내 네. 증시의 문제는 많겠죠. 네. 그럼 뭐 어떤 증시든 문제가 많은데 라이언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라이언 투자자는 여러 가지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는 힘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라이언 투자자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뭐냐, 라이언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라이언 투자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한국 증시에 4가지 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거인, 네. 아주 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라이언 투자가 여기서 경쟁에서 한 링에 들어가서 복싱 게임을 하는데 결국 KO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라이언 투자자 모처럼 국내 증시에서 뭐냐, 재산을 그 좀 이렇게 증식해야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이렇게 어떤 정보든 간에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으로 떠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선 이런 문제가 사실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거인을 좀 제거해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 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이 4대 거인인데요. 결국 대외 요인 거인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언 투자자들은 글로벌적인 감각이 그렇게 크게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는 못하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대부분 다 뭐냐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경제TV가 이렇게 호평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침에 뭐냐 우리 캐스터들과 저를 포함해서 2시에 일어나서 이 방송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무실 때 대외 환경에 헐헐 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2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거 시청자분한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외 요인이 한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할 때는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요. 네. 자, 이 돈 문제에서도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사실 한국경제TV 방송에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결국 제닛 앨런이라든가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왜 그럴까 하면 대외 거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판치는 윈블던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판치는 윈블던 현상 때문에 라이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규제 겨인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다소 새로운 개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거래세 부과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 보는 것 이런 규제가 굉장히 심해 왔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행정규제 거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언 투자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홀대가 되는 것은 기관 거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관과 라이언 투자자들은 항상 공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자금들 같은 연기금 자금 등은 국민들이 낸 자금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로자들이 낸 자금. 그럼요. 예. 그러면 뭐냐? 국민들의 노후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사실상 뭐냐?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또 금융사의 기관들도 뭐냐면 대부분 다 고객돈이거든요. 고객돈. 네. 이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공생적 관계를 가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보면 상당히 뭐냐? 은행이든 뭐든 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돈들은 뭐냐면 고객의 돈인 라이언 투자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살겠다고 예를 들어서 은행장만 살겠다고 임직원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융사를 가장 소중한 고객들 마케팅할 때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이언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작 뭐냐 이해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본인만 살겠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가 부족하고 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적은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노마드 현상과 금융사의 결국은 금융사 자충수가 드는 거다. 라이언 투자자들이 금융사를 위임하려면 금융사들은 수익 기반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쉐링크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증시에서는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4대 거인 문제가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박수를 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좀 시원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이 요인 가운데서 특히나 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 네. 지표로 보면 사실상 뭐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에 출범할 때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 무슨 주식 사모를 방지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일 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 보면 대기업으로 이렇게 박근혜 전 정부는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에 있어서는 사실 라이언 투자자가 가려면 이 주식과 관련된 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규제는 뭐냐? 경쟁 제한적 규제와 경쟁 촉진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제가 무조건 경쟁 제한적 규제가 아닙니다. 경쟁 촉진적 규제가 있거든요. 보통 프레임워크에서 지혜도적 측면에서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라이언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 촉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을 오히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께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특히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주식에서 박근혜를 제한하는 이런 규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조건 주식 사보면 규제한다 하는 얘기. 네. 그래서 뭐냐, 주식 투자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강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뭐냐, 코스닥 그런 게 이게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전문적인 금융권 인사들이 많았었죠. 제가 이제 밝히긴 어렵습니다는 뭐뭐해 뭐뭐 사단. 아마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겠습니다. 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 인력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때 뭐냐 뭐뭐해 뭐뭐 사단. 이게 독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전문성이 요구하는 또 라이언 투자자의 세심한 점까지 요구해서 진짜 VIP 마케팅이니 라이언 투자자들이 이렇게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이렇게 한 측면에서 그런 거로서는 진짜 전문적인 그 이렇게 인력들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닥 지수가 750을 넘었죠? 그렇죠. 근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이런 모습에 의해서 코스닥이 네. 한때 600선을 붕괴될 이런 우려까지 봉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 저희가 코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너무나 외국인에게 치중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더 갈수록 심해졌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아마 아주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윈블던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윈블던 현상이 뭘까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것은 좀 줄이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이 현상이 이렇게 빨리 그 시정되지 못할 때는 어떠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판치고 또 국내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성장의 투자의 과실을 외국인들이 전부 가져가는 그래서 투자의 과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국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증시를 통해서 건전한 재테크 시장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기승을 벌이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적대적 M&A든 모든 일하는 이러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 금융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비율을 준다든가 프라임 트레이딩을 줄인다든가 이런 도드 프랭크법을 오히려 폐지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싶은 외국인의 판치는 현상이 이것을 좀 시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좀 현 정부 들어와서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이전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때 당시 한국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치 현상이 심하고 국내 기업권 경험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전부 뭐냐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무슨 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뭐해라 하는 이런 판국에 유력의 뭐냐 반기업적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전 정부의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권이 그 경영권이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의 주인에 해당되는 그 우리 국내 기업인들이 자본 조달의 창구를 써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 올라간다. 또 지금의 코스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이라든가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어려우면 참아갈 수 있어도 한 사람이 어떤 계층이 쭉 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면 그 외화가 바깥쪽으로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나라 밖으로 국부 유출 지금도 이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는 그리고 자살이라든가 이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코스닥이 그렇죠. 상승하기 직전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국내 증시에 사실상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외국인의 판치는 현상에 나온 그런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여러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다시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좀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업부로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다. 그다음에 계층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출범 6개월 맞으면서 경쟁정적으로 또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초까지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1%까지 전망했던 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살아나서 IMF가 어제 IMF 미션단을 통해서 미션단 통해 발표한 거로 보면 올해 성장률이 3%, 문재인 정부에서 3%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데요. 이보다 더 높게 3.2%를 전망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언론의 IMF 미션단의 내용들이 많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랬었죠. 다뤘던 내용이 예. 대부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경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것이 콜스피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심리는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거든요. 근데 체감 경기는 미결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경제 고통 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하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국정의 운용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죠. 제1의 우선순위. 이것이 이제 지금 국내 증시의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이런 상황 중에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윈블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냐? 국민연금이 모처럼 이렇게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국민연금 해서 코스피주, 국민의 자금 가지고 코스피주 수익률을 증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감에서 이 국회의원분들이 자꾸 수익률 가지고 두들기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뭐냐? 제대로 잘 장기적 관점에서 잘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1년마다 수익률을 개편하다 보니까 자,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로 편입되다 보니까 네. 코스닥 업종은 전혀 편입의 비중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냐? 지금의 편입 비율 4%를 10% 끌어올리겠다 해서 그것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금감위도 모처럼 입장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도 맞춰주고 금투협도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이달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이 예. 윈블던 외근에 대응하기 위한 모처럼 기관 투자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하는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 모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10년 만에. 예. 10년이 어떤 기점인지는 시청자분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증시 정책에선 규제 프리존 문제, 현 정부 들어서 규제 프리존, 네거티 시스템으로 많이 변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규제 문제에서도 좀 코스닥이 갈 수 있는 이런 규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 입장에선 대승적인 국민 통합 노력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최근에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했던 네 가지 이렇게 본질적 문제에서 현 정부 들어선 조금이나마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태에서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금씩 좀 코스닥 시장에 좀 활기가 좀 띄는 모습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좀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좀 라이언 투자자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자, 네. 이 라이언 투자자 살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지금은 세계 증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생리라는 것은 자, 우량 기업과 이렇게 그 비우량 기업 내지는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상태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생리입니다. 그다음에 계층별로 보면 주식의 수요는 보면 고소득층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일 1표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표와 민감한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저소득층의 일일 1표지에서 저소득층의 표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냐? 일부에서는 나쁜 표지로 정책 파퓰리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상 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이어고 중소기업이 코스닥이니까 중소기업을 이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규제라든가 뭔가에서 자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현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냐? 전통적으로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가 적다. 지금 금리위기가 나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기업 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90% 이상 차지하니까 여기 차지하는 이런 중소기업을 사실만 띄워서 네. 주식을 띄워서 예. 소위 웰스 팩트 부의 효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리고 성장의 가실이 국민경제 3년도 중소기업을 이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이으니까 성장의 과실이 뭐냐?
국민경제 3년 등급 제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측면에서 분배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부의 효과를 중소기업의 업종을 띄워서 주가가 상승하면 소비가 증대하고 경기 회복되고 분배적인 측면에선 중소기업들은 우리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의 규제 없고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분배 국민수도 떨어지는 그래서 부의 효과가 지금 특정 계층 고수층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의 효과도 중소기업 쪽으로 가는 이런 정책 모습이 새롭게 뉴노멀 체계에서 새롭게 정책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재테크 하실 게 사실 막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좀 건전한 재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지 라이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하시니까 네. 은행 부분 이쪽에 한국에서 오면 모든 재테크의 수단이 거기서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이 지금 잘하느냐 하면 예. 은행을 저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기주가 심하다. 예, 이기주가 은행이요. 심하다. 은행이. 예. 그리고 자 대출적인 측면에서 오면 혁신성 있는 대출은 안 해준다. 국민 입장에서는. 네. 왜냐? 지금 저소득층이 문제인데 지금 은행의 관행상 보면 담보대출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네. 그럼 담보대출이 요구하면 자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담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담보를 건 상태에서 은행의 영업회계가 예대마진이고 예대마진 상태에서 뭐냐 이 고소득층을 집중하고 대기업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라이언 투자자를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관행을 사실상 이렇게 관행을 바뀌지 않으면 지금 코스닥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라이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우받는 이런 시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의 현 정부의 큰 정책 중에 소득주대 성장이고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하면 뭐냐 담보가 없는 창의성 있는 기업도 전부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한국의 지금 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금융산업 구조에서 보면 이걸 안 하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은행의 보신주의 상당히 많죠. 그리고 무슨 회장이 무슨 뭐 10억 원 받았다, 20억 원 받았다, 30억 원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게 뭐냐? 고객들이 진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주는 상태에서 뭐 30억 받으면 박수를 치겠습니다는 잘하니까 박수를 치고 국민을 위해서 박수를 치지 이게 뭐냐 정작으로 예대마진법 확대시키고 이기주가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는 거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근절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자 우리가 보면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입니다. 콜린 크라이크 산업 분리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인데 새로운 산업에 젊은 사람들이 가는 입장에서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무슨 담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자 은행 같은 경우는 돌다리 두드리기씩 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성장인데요. 맞습니다. 자 혁신성장 모험을 외면한다는 네, 얘기입니다. 잘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지금 뭐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한국경제TV의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거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 당신네들은 외국만 얘기를 하냐? 여기가 네. 뭐냐 이런 것도 좀 젊은 그러네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예. 것도 좀 방송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 정부는 혁신성장인데요. 돌다리 두드리기형 대출 관행으로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혁신성장 하면 자 혁신성장이라는 건 지금 막 피어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라이언 투자 입장에선 투자 접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사실 투자가 쉽고 라이언 투자들이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혁신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요 결국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되고 문재인 정부의 그렇겠죠. 혁신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제발 한국의 지금 금융 은행 구조에 관행해서 지금 모험 대출이라든가 창의성 있는 대출을 맞이는 증권사를 위주로 해서 모험 혁신상에 투자할 수 있게끔 지금 뭐냐 정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는 초대형 IB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자 일반 어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과감하게 좀 다른 기업들 다른 증권사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이런 부분 조그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도덕적 문제라든가 뭔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뭐냐 해당 증권사들이 빨리 좀 치유해 주고요. 한국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초대형 그렇게 IB도 만들었습니다. 잘하시긴 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냐 좀
일반 기업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은 기간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이 어울려져야 성장도 가고 성장이 가는 상태에서 분배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다 가고 국민들이 가면 뭐냐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뭐 역대로 한 70% 이상대 국정운영 지지율이 요새 높게 나온다 높죠, 그러는데요. 지지율이? 네. 이 라인 투자자들도 이전 정부와 지금 보면 아마 분명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라인 투자자들의 지금 증시와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시각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높을 거로 봅니다. 네. 네, 높아질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냐 하면 이런 정책들이 어울려질 경우에는 이 라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지지도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래야 한국의 증시에서 건전한 재테크 수단, 그다음에 건전한 자본 투자 수단으로서 왜곡되지 않는 네. 그리고 성과가 외국인에 집중되지 않고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있는 사람에 집중되지 않는 라이언 투자들이 국민 대부분이 골고루 갖는 이런 쪽에 건전한 증시 발전, 그다음에 질적으로 건전한 증시 발전이 이루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다 라이온 투자자분들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좀 투자하기 좋은 좀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